오늘 나갈 때는 증명하는 단원인데, 증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요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류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증명을 할 때 꼭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우라는 걸 그러니까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다라는 거 배웠었지. 그러니까 명제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우를 증명해서 명제가 맞다는 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귀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귀류법은 뭐냐? 예를 들어서 A는 B다라는 명제를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시작을 A는 B가 아니야. 근데 따지고 봤더니, 그러니까 요거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A는 B가 아니야. 해서 쭉 정리를 해봤더니 결론은 얘가 모순이 생겨. 모순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참이야. 이렇게 이제 뭐라고 될까? 부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이 명제는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앞에 있는 조건이 A랑 B, A 곱하기 B가 짝수다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건은 A 또는 B가 짝수다야. 근데 이거를 지금 증명하는 게 왼쪽에 있는 경우는 A 곱하기 B가 짝수인 거잖아.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얘를 대우를 한번 만들어서 증명할 건데 대우 한번 구해볼게. 자, A 그 다음에 또는의 반대가 뭐였지? 그리고였지. 교집합. B는 자 짝수의 반대말 홀수지.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이걸 지금 우리가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현재 대우인 거지. 자, 한번 증명해볼게. A랑 B가 홀수야. 그러면 곱하면 홀수다. 어때? 맞는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 홀수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짝수를 한번 볼까? 짝수는 우리가 배웠지만 2의 배수지. 2의 배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2n 이런 걸로 많이 표시를 해요. 여기서 n이 뭐냐면 자연수 또는 정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은 짝수랑 홀수는 어떤 차이냐? 짝수에다가 1을 더하거나 아니면 뭐 1을 빼면 홀수가 되지. 1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홀수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2n-1로 표시를 많이 하거든. 2n 플러스 1이거나. 아무튼 이제 a를 2n-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b는 여기 n 들어가는 거는 자연수나 정수를 그냥 포함한 어떤 문자인 것 뿐이야.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문자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2n-1이라고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은 얘도 지금 홀수이고 얘도 홀수인데 둘이 한번 곱해볼게. a 곱하기 b라는 거는 2n-2라고 2m-1을 곱하는 거잖아. 곱해보면 4mn-2n-2m 플러스 1인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2로 묶었을 때 이게 딱 2로 묶이지. 이게 2로 묶인다는 의미가 뭐냐면 2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짝수라는 얘기야, 짝수. 이해가? 자, 그래서 이제 짝수인 거고 뒤에 이제 1을 더했잖아? 그럼 짝수에다 1 더하면 뭐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 곱하기 B는 홀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참이지.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명제는 어때? 참이다 했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인 거야. 여기서 이제 배수 판정법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줄게. 이 배수 판정법이 뭐냐면 지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짝수라든지 홀수라든지 뭐 3의 배수라든지 4의 배수라든지 이런 배수의 개념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막 나올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뭐 짝수나 홀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2, 4, 6, 8 요런 애들만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마이너스 2도 있고 심지어는 0도 들어가. 마이너스 4 등등등. 그러니까 음수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표현을 하려면
매번 이렇게 2, 4, 6, 8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 얘네들은 특징이 2가 곱해져 있는 숫자들이지. 그래서 2n으로 많이 표시를 해. 그래 놓고 뭐라고 쓰냐면 옆에다가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 좀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증명을 하려면 이런 것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책에는 없어 이 내용. 자, 두 번째. 홀수는 어때? 짝수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빼면 되지. 근데 이제 보통은 2n-1을 많이 써. 2n 플러스 1은 왜 잘 안 쓰냐면은 이게 이제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하지? 1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근데 얘는 1 대입하잖아? 그럼 3부터 시작이야. 홀수가 아닌 건 아니지만 홀수 중에서도 보통 이제 1부터 많이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 근데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3의 배수는 어떻게 표시하냐? 3x라고 표시합니다. 뭐 문자는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니까 난 k라고 한번 써볼게. 자, 3k라고 씁니다. 그럼 얘는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k는 정수다. 이 말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러면 3의 배수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애들만 설명을 하냐? 그게 아니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자, 1, 4, 7 이런 애들이 있지. 이런 애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거든. 그러니까 저런 숫자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일단 3으로 나누어서 라고 했으니까 시작을 3k로 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k는 바꿔도 돼. 뭐 x라고 하든 뭐 상관없어.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가 1인 수라며. 그럼 여기다 1을 어떻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지. 됐니? 근데 플러스 1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어. 여기에서 이번 다른 문자 한번 써볼게. k 말고 뭐 t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도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1 한번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2 대입하면 얼마야? 4지.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지. 플러스 1을 쓸 때도 있고 마이너스 2를 쓸 때도 있어. 같은 표현이. 이해하니? 그래서 사실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좀 더 생각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 딱 보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구나라는 걸 너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이해가지? 한번 해볼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그치? 3x 플러스 2라고 쓰던지 아니면 이걸 y라고 써볼게. 3y 마이너스 1이라고 쓰든지. 이해가지? 잘 모르겠으면 이런 표현 나왔어? 그럼 숫자 넣어봐. 넣어보면 다 알아. 그래서 이제 3의 배수,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 나머지가 2인 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혹시나 뭐 4로 나눴을 때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 4x로 시작하면 되겠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머지가 얼마인 수, 뭐 1을 더하거나, 뭐 2를 더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기류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루트 3은,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루트 3은 유리수다로 문제를 시작을 해서 걔를 증명을 해보면 중간에 모순이 나올 거야.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 처음 했던 말이 이제 틀렸다로 가는 거야. 한번 볼게. 명제 부정을 한번 얘기해라. 루트 3은 유리수다 이거지.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기류법 문제 스타일이 문제가 한 2종류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일단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증명을 시작하기 전에 유리수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유리수는 쉽게 얘기해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A분의 B로 표시를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랑 B는 서로수다. 나눠지지 않는다 이거야. 더더군다나 A는 0이 아니어야 돼. 됐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A, B는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라고 하자. 서로소인 자연수. 그래서 문제의 시작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부정은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시작한 이제 루트 3은 유리수다에서 시작을 하니까 얘를 A분의 B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랑 B가 뭐라고? 서로소인 자연수다. 둘이는 동시에 나눠지면 안 되는 거야. 나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양쪽에다 이제 A를 곱해봐. 루트 3A는 이제 B다. 이렇게 되고,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 3A제곱은 이제 B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보면, 지금 B제곱이라는 게 3A제곱이니까 지금 3이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B제곱이 뭐란 얘기냐면 3의 배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자, 그러면은 B제곱이 3의 배수니까 B제곱이 3의 배수니까 B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B가 자연수에서 시작하잖아. 뭔가를 제곱을 했어. 뭔가를 제곱을 했는데 이게 3의 배수가 나온 거야. 3이 곱해져 있어. 그러면 그 제곱하기 전에도 얘가 자연수라는 걸 생각해보면 3이 곱해져 있어야 되지. 무슨 말인지 가니? 그래서 B의 제곱이 3의 배수다 라고 하면은 B는 3의 배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B가 3의 배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B를 뭐라고? 3K라고 시작하고 갈 수 있는 거야. 아까처럼. 그럼 B를 3K라고 했을 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3A제곱은 9K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3K제곱이 되겠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A제곱이 3K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럼 A제곱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3의? 그렇지.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아까 처음에 B제곱이 3의 배수라고 했어. A제곱도 3의 배수라고 했어. 그럼 A도 뭐야? 3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분명히 처음에 A, B가 서로소인 자연수라 했거든? 근데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면 서로소야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A, B가 서로소다의 이제 모순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은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부정해 놓고 얘를 증명하다 보니 모순이 돼서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있던 문장이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증명 어렵지, 그지? 절대부등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부등식 있지. 여지까지 배웠던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은 x가 3보다 큰 부분은 말 그대로 3보다 큰 부분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부등식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항상 맞는 말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명하는 건 절대부등식은 항상 맞는 거야. 이 부등식.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때 필요한 이제 실수의 성질들이 뭐가 있냐. 1번은 아는 내용일 거고. 자, 2번. 제곱하면은 0보다 어때? 항상 크거나 같지.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뭐 이건 굳이 크게 뭐 내가 설명해 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그 절대부등식을 배울 때 요점이 뭐냐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거든. 보통 이런 게 많이 있어.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은 어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이렇게 제곱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항상 성립한다를 보여주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줘라. 그렇게 하면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번하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3번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이 있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얘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얘가 얘거든.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꿔버리면 어때? 다 제곱이잖아, 그지?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런 내용인 거야. 자, 1번. 1번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래.
자,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에서 이거 배웠단 말이야. 얘는 a 빼기 b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항상 제곱하니까 0보다 어때? 그건 낫겠지. 그래서 맞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양쪽을 제곱해야 돼. 자, 절대값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제곱을 하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냥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쪽은 절대값 a의 제곱, 그다음 2 곱하기 a 곱하기 b, 그다음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게 a 제곱이랑 다를 게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놓고 나면 이게 남는 거야. 자, a제곱, b제곱은 다 지워지겠지. 그리고 2도 약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a, b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절대값 자체가 플러스로 나오게끔 만든 거 아니야, 그지? b도 플러스고. 그렇기 때문에 a, b보다는 어때야 되냐면은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겠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야. 엄청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배울 건데,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의 관계가 이제 저 공식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줄여서 이제 산술 기하 평균 이렇게 부를 거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계속 그냥 산술 기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저 내용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 건데, 평균에는 세 가지 종류의 평균이 있어. 물론 이제 평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점수로서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지? 만약에 A라는 거랑 B라는 거에 있어. 이 두 개 숫자의 가운데 값이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게 산술 평균이야. 말 그대로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의 평균인 거야.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뭐냐면, 부피에 대한 평균이야. 넓이나 부피. 부피가 아니라 미안. 넓이. 넓이에 대한 평균인데, 넓이의 평균은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곱셈의 개념이니까, 제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 루트 씌워버리는 거야. 2분의 1제곱. 이게 이제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뺄게. 자, 이 두 개는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냐면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거야. 왜 저렇게 성립하냐면 양쪽에 2를 곱한 다음에 양쪽을 제곱을 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오른쪽은 4ab가 되겠지. 왼쪽으로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란 말이야. 자,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a 빼기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식으로 써먹을 거야. 공식이야. 외워야 돼.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는 양쪽에다 2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돼. 암기해줘야 돼. 자, 두 가지 값에 대해서 합이 문제에서 주어질 때. 두 가지 문자에 대해서 합에 대한 최대나 최소, 요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쓰이는 공식이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야. 일단 공식 한번 써볼까?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고 나왔다. 이게 구하는 공식이야. 그 다음에 요 a 자리에는 앞에 있는 것들 대입하고 b 자리에는 이 뒤에 있는 걸 대입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게 a였었지. 뒤에 있는 거는 a분의 4였었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4니까 2 남지. 걔랑 곱하면 얼마? 4가 되니까. 그럼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뭐야? 4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해가니? 이럴 때 많이 쓰인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 이런 거 물어볼 때 시험에 좀 많이 나와. 자, 문제에서는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두 개 문자에 대한 합을 물어봤지.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볼게. 산술기하 공식은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공식이야. 자, a 자리에는 뭐 대입하라고?
x를 대입하고 b 자리에는 뭐 대입하라고? 2y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자, 여기에도 a 자리에는 x를 대입하고 b 자리에는 2y를 대입하면 둘이 곱하는 거지. 그럼 2xy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y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 여기도 8 대입하면 16이지? 이것도 16이니까 4고 4에다 2 곱하면 8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8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럼 최소값이 얼마겠어? 8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공식은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a 자리에는 2x를 대입하고 b 자리에는 3y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2루트 2x 곱하기 3y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여기 이제 계산해보면 6x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가 12라고 나와 있단 말이지. 12. 됐지?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인 거야. 아까는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지금 반대로 x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2로 약분하면 6이지. 루트 6xy. 양쪽을 제곱하면 36이고 6xy가 되니까 6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럼 xy는 자리를 바꿔보면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답이 최대값 6이 되는 거지. 얘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좀 빼먹고 가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공식은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등호라는 거는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잖아. 이 공식은 크거나 같다야.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럼 언제 같냐? 이게 A랑 B가 서로 같을 때만 같다 이거. 자, 한번 볼까? A랑 B랑 만약에 같으면 B 대신 A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여기 계산해 보면 A지. 자, 오른쪽은 어때? 루트 A 제곱이니까 얘도 A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얘랑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같을 때는 두 개의 문자가 서로 같을 때, 이때만 성립한다 이거.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내가 이제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해줬지만,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라고? 얘하고 서로 같을 때. x는 2y일 때 성립하는 거야. 요걸 빼먹으면 안 돼. 오케이? 얘도.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하고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 전개를 해보면 AB 4, 1, AB분의 4 이렇게 되고, AB 플러스 AB분의 4 플러스 5까지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는 변하지 않는 숫자잖아. ln 냅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자,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 뭐였지?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자리에는 얘를 대입하는 거지. B 자리에는 요거 대입하는 거. 그래서 2루트, 자, 둘이 곱하는 거야. AB, 여기는 AB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중간에 루트 안에서 얘가 어떻게 돼? 지워지지.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여기는 2니까 곱해서 4가 되는 거지. 얘는 최소값이 4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지? 요거하고 서로 같을 때. AB는 AB분의 4하고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럼 양쪽에다 AB를 곱하면 AB의 제곱이 얼마야? 4인 거지. 그러니까 AB가 얼마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근데 A랑 B는 또 뭐래? 양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AB가 뭐일 때? 2일 때 성립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알고 있어. 그리고 방금 전 문제를 풀었을 때 AB 플러스 AB분의 4 요거 최소값을 구할 때 보면은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약분이 돼서 루트 안에 있는 게 숫자로 나오게 됐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를 산술기하 평균 한다고 했을 때 얘하고 약분하면 지워지니? 아니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네가 억지로 이거 맞춰야 돼. 맞춰줘야 돼. 근데 얘로 만들 수는 없어. 분모는 바꿀 수 없거든. 그래서 얘를 얘한테 맞춰야 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를 x-1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니?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해보면 이제 4x-4인 거 아니야, 그지? 4x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4만 원래 없던 거야. 그럼 뒤에다 4를 어떻게 해? 따로 더하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억지로 이렇게 같은 인수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수를 옆에다 더해주는 거. 이 부분만 이제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공식이 뭐였지?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 나왔다. 이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얘가 a, 요게 b이니까 4의 다시 요게 a야, 요게 a고 요게 b인 거야. 그래서 4의 x-1 플러스 x-1분의 1 요거는 2루트 둘이 곱한 거 a, b 4의 x-1 곱하기 x-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가? 그럼 여기 약분되지. 남는 게 뭐야? 루트 4니까 2지. 얘랑 곱해서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요 부분의 최소값이 4인 거야. 그러면 요 뒤에 것까지 더하면 정답이 얼마겠어? 8이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소값이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인데, 얘랑 어떨 때? 같을 때지.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x- 여기다 곱하면 x-1의 제곱이고, 4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제곱해서 4분의 1 되는 게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x를 계산해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답이 플러스일 때는 2분의 3, 마이너스일 때는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는 x가 뭐래? 1보다 크다고 되겠지. 그럼 이건 아니겠네. 그래서 여기 정답.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꼭 물어봐. 반드시 쌍으로 같이 나오는 거거든. 저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것도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두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공식을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를 곱한 게 얘보다 크고 나갔다. 일단 얘도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면 전개했을 때 하나씩 다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전개를 해보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ab xy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워지지.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인수분해가 돼요. ay에 ay 마이너스 bx에 마이너스 bx 이렇게 하면 이제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딱 정확하게 된단 말이야.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 나왔겠지. 그래서 이렇게 성립한다. 증명 과정 몰라도 괜찮아. 중요한 거는 이 공식만 외우면 돼.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 요것도 이제 역시 중요한 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분의 x하고 요거분의 요거하고 b분의 y하고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요것만 좀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 코시-슈바르츠 확장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청주시내 기출문제 중에서 뭐 진짜 한 개 나올까 말까야. 네, 그러니까 알고는 가자면 문자를 하나 더 넣은 거야.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그러면 ax, by, cz. 가 성립한다 이거. 그치?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자, 1번. 그리고 공식부터 쓰고 갈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는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고 나갔다. 이건데, 자,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지. 여기가 이제 4란 얘기야. 그대로 대입할게. 4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제 아직 모르지. 요게, 자, 이제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고 나갔다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가 되는 거지.
그럼 보면은 구조상 얘가 이제 A가 돼야겠고, 얘가 이제 B가 돼야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25가 되겠네. 25에다 4 곱하면 100이지? 그래서 4x 더하기 3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부등식이거든? 2차 부등식. 그래서 제곱해서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냥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 자, 얘도 공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지. 요게 ax 플러스 by보다 y의 제곱보다 크고 나왔다.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네. 3x 플러스 4y의 제곱. 그럼 a가 뭐란 얘기야? 3이고 b가 뭐란 얘기야? 4란 얘기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9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 x랑 y는 문자 그대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x랑 y는 문자고 a, b는 상수, 개수기 때문에 숫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는 문제에서 5라고 했지. 그거 제곱하면 25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이고 얘도 계산하면 25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1이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소값이 얼마겠어? 1이 되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공식만 딱 외워가지고. 자,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의 모양이 있다. 일단 난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 B라고 할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얘가 40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넓이의 최대값.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네. 그지? 정리해보면 2분의 AB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B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은 뭘 이용해야 돼? 산술기하. 그러면 산술기하 공식이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고 나왔다. 이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은 A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얘밖에 없어. 그러면은 A 자리에는 뭘 대입해야 돼? A 제곱을 대입해야 돼. B 자리에는 B 제곱을 대입해야 돼. 그럼 이쪽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문제에서 400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문제에서 구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요게 A, B의 제곱의 루트니까 요게 그냥 A, B가 될 거야, 그지? 2AB. 이해가니? 자, 그럼 2로 나누면 A, B는 200보다 작고 나가니까. 그럼 A, B의 최대값은 200이지. 그래서 여기다 200만 대입하면 정답은 100이 되는 거야. 됐어?